국방부가 극초음속 유도탄, 미사일 개발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마하 520, 음속 5에서 20배, 위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 또는 시험 단계까지 이른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에 견주면 많이 뒤처진 감이 있지만 어찌됐건 한국군도 그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올해 하반기 들어서 부쩍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다양한 핵 대량 살상 무기 WMD 위협을 전략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에서 극초음속 유도탄을 소요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요는 획득, 연구 개발 또는 구매 계획을 뜻하는 말이다. 군은 언제 소요를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수준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중 소요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소요 결정이 나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방중기계획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탐색 개발 과정 등을 거쳐 본격적인 체계 개발 단계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군과 에드는 극초음속 유도탄을 개발할 설비, 여건, 기술력 등을 갖추고 있을까? 군 관계자는 상부 또는 지휘부의 결심만 떨어지면 이른 시일 내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에드가 이미 보유하고 있다. 면서 극초음속 유도탄은 현재 우리 유도탄 기술력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이 에드의 평가라고 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내놓은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 이란 자료에 따르면 에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을 개발했다. 램제트는 압축기나 터빈이 없이 고속으로 불어넣은 공기를 원통 안에서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 점화 연소해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을 말한다. 대부분의 공기 흡입식 제트 엔진과는 다르게 회전 압축기가 없어 초음속 비행체에 사용된다. 에드는 또 2010-2012년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를 했고 2011에서 2017년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특화연구실 설치를 통한 관련 연구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2018년부터 마하 5 이상의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고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하 5위 극초음속 미사일을 서울 상공에서 발사하면 250km 떨어진 평양까지 1분 15초가량이면 도달한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A와 F-22B 최대 속력은 각각 마하 1.6, 마하 2.5, 공군 F-15K 전투기는 마하 2.35인 것을 고려하면 마하 5 이상의 속력은 엄청나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에도 극초음속 무기 개발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당시 전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창설 5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정 및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위성항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번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 의지를 공개한 것도 이런 연장선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초음속 무기 개발 의지를 공개 천명하는 것은 에드의 기술력을 신뢰한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극초음속 무기는 발사 초기 지상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할 정도로 비행 속도가 빠르고 저고도로 날 수 있어 현존 요격 체계로는 비행 중간에 파괴할 수 없는 무기다. 핵무기 못지않게 적에 대한 억지력이 있어 군사 안보 질서와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에 속한다는 평가도 이런 이유에서다. 초음속 무기는 중국, 러시아가 단연 선두를 달리고 미국은 이들보다 뒤처져 있다. 미국은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AGM-183A ARRW를 개발해 작년 6월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 마하 22 극초음속으로 가속한 후 탄두를 분리하면 무동력으로 표적을 향해 활공한다. 불과 10분 이내에 지구상 모든 표적을 적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식별되지 않고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하는 B-1B 전략폭격기에 30발 안팎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B-1B에서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테스트를 위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JASSM 재즘을 대신 장착해 발사에 성공. B-1B 탑재 가능성을 열었다. 미 육군도 2030년까지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LRHW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이 무기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이다. 지상의 이동식 발사대 TEL로 운용되며 한 개 포대는 4개의 TEL로 이루어지고 발사대 1대당 2발씩 장착할 수 있다. 해군과 공동으로 공동 극초음속 활공체 CHGB를 개발 중이다. 특히 미국은 극초음속 무기가 지상 센서로는 탐지가 어렵고 군사 위성에도 잘 포착되지 않아 이를 탐지하기 위한 우주 기반 센서 개발에 나섰다. 이는 적에도 군지비성 1차 20기, 2차 150기 발사를 활용할 계획인데 극초음속 무기가 발사되면 적궤도의 수백 대 의선끼리 탐지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이다. 미국보다 20여 차례 더 초음속 무기를 시험한 중국은 둥펑-17을 개발했다. 핵탄두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해 음속의 10배를 낼 수 있고 비행 중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다. 최대 마하 12 속도로 중국 본토에서 미국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어 괌킬러로 불리는 둥펑-26도 개발했다. 2018년 8월 시험한 싱쿵 성공-2 극초음속 활공체는 타격 속도가 마하 6, 시속 7344km에 달한다. 최근 마하 8 이상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치르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러시아는 관련 영상까지 공개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000km에 이른다. 러시아는 치르콘 미사일을 한 차례 더 시험 발사한 뒤 2021년 또는 2022년에 수상함이나 잠수함에 실전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작년 12월 궤도 변칙 비행이 가능한 아반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최대 속도가 마하 20 이상으로 모두 16개의 분리형 독립목표 재돌입 핵탄두 MIRV를 탑재할 수 있다. 일본도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 HCM-과 초고속 활공탄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초 마이니치, 매일, 신문 보도에 2026년 육상자위대 배치를 목표로 개발되는 이 무기는 공기저항이 적은 대기권 상층에서 탄두가 분리돼 초음속으로 활공한다. 위치정보 시스템, GPS의 유도를 받아 복잡한 궤도로 비행할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활공탄을 탑재하는 활공형 발사체 HVGP는 2030년께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일본 방위장비청이 연구 중인 대함 탄두가 적용되면 항공모함의 두꺼운 갑판까지 관통할 수 있다. 2019 회계연도에 1억 2200만 달러를 초고속 활공탄에 투자했다. 일본 항공우주탐사청은 미쓰비시중공업과 도쿄대학의 3개의 극초음속 풍동터널을 운영하고 있다. 2. 현무4 미사일.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전략무기. 사거리 제한이 풀리자마자 현무5가 거론된다. 현무4가 등장할 때도 그랬다. 다 준비하고 협상 들어가 결과물을 얻어내자마자 최강의 미사일이 또 나왔다. 외신 텔레그래프. 지난번 소개했던 미사일 제안은 손흥민에게 한쪽 다리 묶어놓고 경기에 뛰라는 것과 같았다면 이걸 풀어준 효과만큼이나 동북아 정세가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지는 바이든 정부의 한국 미사일 지침 폐기에는 한국이 미사일 관련 정보를 너무 숨겨서 미국이 한국 미사일 관련 정보가 너무 없는 것도 한몫한 것이다 라고 지적한다. 포천지 인터넷판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100년 넘게 이어온 최고 대우 우반국이 바뀌게 됐다며 그곳에 한국이 들어온 거 란다. 친중 정권이니 이딴 소리는 그만. 지난 6월 4일 이 소식을 접한 일본 후지TV 금요시사 프로에서 패널들이 현무4, 5를 놓고 열띤 토론을 한다. 한국이 전술탄도미사일도 아니고 전략탄도미사일, 이 왜 필요하냐? 며 패널들 개거품 무는데 키키읓 완전 팝콘 각이다. 또한
중국은 현무 시리즈로 무장한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와 가까운 다른 공군기지에 신형 폭격기를 배치했다 라며 위성사진까지 공개하며 중국의 무력 시위를 옹호하다가 결론적으로 한국이 현무 미사일 시리즈 만드는 걸 일본은 왜 견제 못했냐 며 지들끼리 분통 터뜨리며 난리도 아니었다.